집중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집중 중인지 산만한 상태인지가 업무의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집중 관련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현대인이 스마트폰 때문에 도파민 중독에 걸려 집중력이 약해졌다고들 합니다. 정말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집중은 보통 8초 내에 깨진다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가 이용자의 집중을 크게 훼손시키지도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나요? 과거와 현대 사회를 가장 크게 구별짓는 디지털 기기가 우리의 집중력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집중력이 최근 들어 약해지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뭘까요? 어쩌면 우리는 원래 하나에 오랜 시간 집중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일지도 모르죠. 간단히 생각해봐도 우리는 보통 게임이나 재밌는 영상을 볼 때 시간 가는지 모를 정도로 충분히 집중합니다. 우리의 집중력 자체가 약했다면 게임도 재밌는 영상도 아예 즐길 수가 없어야 하죠. 하지만 집사님이 만약 여기까지 스킵 없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집사님도 이미 하나에 1분가량 집중하고 계신 겁니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8초에서 10초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집중력이 좋으신 거죠? 아무리 그래도 스마트폰이 눈에 띄면 자꾸 신경 쓰이고 손이 가는 건 사실인데 이게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다른 행동을 하고 싶다면 집중력이 아니라 주의력이 약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어떤 콘텐츠가 이용자의 눈길을 끌지 못하면 그 콘텐츠는 데이터베이스 어두운 곳으로 사장됩니다. 유튜브만 해도 집사님들의 나이, 성별, 지역, 최근 시청 영상들의 교집합을 찾아 집사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영상을 계속 노출시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영상만 계속 보여주니 당연히 영상에 시간을 쓸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집중 흡수 기계에 노출되니까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시간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진짜 문제는 우리의 집중력이 약한 게 아니라 주의를 쉽게 빼앗겨 집중을 엉뚱한 데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약해도 집중력이 아니라 주의력이 약해진 것이죠.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에서 보았듯 어차피 집중력은 몇 초짜리입니다. 우리의 집중은 어차피 수초 내로 계속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집중이 깨지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자신의 주의가 올바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것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집중 중인지 자각하고 그것을 원하는 곳에 두는 주의력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디지털 플랫폼 중에서도 특히 SNS가 집사님께 주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SCI급 논문에서도 이미 약 5년 전 소셜미디어 중독이 뇌의 화학 반응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냈습니다. 연구를 살펴보면 술, 담배, 약물 등에 중독된 사람과 소셜미디어에 중독된 사람의 생물학적, 심리적 증상이 유사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되신 분들이 손을 막 떨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SNS 중독도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SNS 중독도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중독들과 유사하게도 소셜미디어도 결국 집사님 뇌에 도파민을 분비시켜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도록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내 집중을 내가 원하는 곳에 둘 수 있는가? 즉, 어떻게 하면 내 주의를 강화해서 내 시간을 온전히 내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다뤄볼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최소한 내가 원하는 곳에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무엇인가에 중독된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낮은 자존감, 잘못된 선택에 대한 생각, 극단적인 생각이죠. 사회적 고립감, 우울증 등의 점수가 그냥 평균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으면 높은 확률로 이런 정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고 나만 혼자 동떨어져 사는 것 같고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 이거 제 얘기 같은데? 이게 실제로 집사님들께 무슨 사건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과도한 SNS 사용 탓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2023년 기준 인터넷 사용자는 약 51억 명입니다. 51억 명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바로 6시간 37분이라고 합니다. 통계 오류 아니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직장, 출퇴근길, 심지어 집에서 양치할 때도 요즘은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틀어놓으니까 충분히 6시간 정도, 6시간 반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한편 집사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SNS는 결국 사람들을 다시 플랫폼에 돌아오도록 유도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트래픽을 상품으로 광고를 팔거나 유저에게 구독료를 받아야 회사가 돌아가기 때문이죠. 전 페이스북 직원이었던 차메스 팔리아피티아에 따르면 사람들이 다시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의 핵심은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엇인가 보상을 받았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동기부여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것이죠. 목마를 때 물을 얻거나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도파민 분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도파민이 참
메타죠. 플랫폼은 이러한 도파민을 집사님들께 딱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분비시키고 있는 셈이니까 SNS는 결국 도파민 분비 기계인 셈입니다. 인터넷도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요즘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 세상 속에서도 SNS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도파민 보상 시스템으로 무장한 SNS는 하면 할수록 더 중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SNS를 스스로 끊거나 조절하지 않으면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용량이 늘어난 다음입니다. 아까 저와 함께 확인한 논문에서는 소셜미디어 중독이 약물 중독과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도파민 기계가 시간만 빨아먹고 후유증을 남기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씁쓸한 사실 하나는 집사님이 중독에 빠져 피해를 입게 되어도 플랫폼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사회에 SNS 없이 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친구와 소통하고 현실에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과 쉽게 접하고 또는 좋은 정보를 얻는 등 SNS의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갑자기 SNS를 그만두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똑똑한 이용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을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바로 명상입니다. 갑자기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집사님들이 딱 필요한 만큼만 앱을 사용하고 산만해지기 전에 그 앱을 종료할 수 있다면 필요한 정보만 얻고 소통만 재미있게 잘 했으니 소셜미디어의 장점은 살리고 시간 낭비라는 단점은 회피하는 셈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집사님들께 유익한 것이겠죠. 근데 사실 말이 쉽지 이렇게 폰을 잡는 순간 재미있는 콘텐츠가 쏟아지는데 이걸 안 보고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의 눈앞에 있는 콘텐츠가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지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주의력 연습에 따르면 그 도구가 결국 메타 자각이고 집사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훈련 가능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명상입니다. 뇌신경 과학자이자 심리학과 교수인 아미시 자는 평생의 연구 끝에 꾸준한 명상으로 사람이 직접 자기의 주의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훈련 방법이 매우 쉽고 구체적이고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명상하면은 대체과학이나 유사과학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데 이분은 그 명상을 최대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되게 그 초음파 장치 같은 걸 붙이고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명상을 할 때 뇌가 어떻게 되고 명상을 한 사람은 그 뇌의 작동 기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명상의 효과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아 잠깐만, 또 뻔한 명상이나 하라는 소리 하려고 지금까지 시간 끈 거임? 네 맞습니다. 그러나 뻔한 명상은 아닙니다. 최소한 저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명상과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명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유튜브나 온라인에서는 무슨 환상의 공을 상상하라거나 풍경 좋은 초원을 떠올리라는 식으로 명상을 안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이렇다는 건데 물론 훌륭하지만 아미시자라는 뇌과학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존의 명상법들에 대해 조금 비판적이었어요. 이 책에는 총 3가지 명상법이 나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간단한 명상 하나만 딱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호흡을 활용하는 명상입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눈을 감고 모든 주의를 여러분의 숨에 집중해보세요. 코로 숨 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 차갑고 나갈 때 따뜻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느낌을 찾으셔서 거기에 계속 집중해보세요. 포인트는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분명히 몇 초 안에 깨지실 거예요. 제가 방금 말을 걸어서 여러분의 집중이 깨지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숨의 느낌을 찾아서 집중을 거기다 옮겨보세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배나 흉곽의 움직임도 체크하면서 계속 숨에 관련한 감각에 여러분의 집중을 더 보세요. 다른 잡념이 떠오르면은 그걸 인지하는 즉시 다시 숨으로 주의를 돌리시면 됩니다. 어제 뭐 먹었지? 어제 그 만난 사람은 성격이 왜 그러지? 아 내일 그 일 어떡하지? 이런 잡념이 딱 온다면 이 잡념이 들어오는 동시에 그러니까 숨에 관련한 감각과 관계없는 딴 생각이 나면은 바로 버리고 다시 숨으로 오는 겁니다. 이거를 약 12분 동안 지속하는 거예요. 영상을 12분 동안 공백으로 둘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일단 끊을게요. 아니 이런 숨쉬기 운동한다고 무슨 주의력이 상승해?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참 뭐 이런 거 한다고 주의력이 나아질까 싶긴 했어요. 근데 명상과 주의력의 이 상관관계는 깐깐하기로 유명한 그 과학적 검증의 구성 요건들을 다 충족을 시킨 것이죠. 이미 그래서 SCI급 논문까지 올라가고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의 포인트는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 아까는 그 코에서 느껴지는 숨의 촉감이었죠. 그 포인트에 잘 집중하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걸 자각할 수 있으면 내 집중을 원하는 곳에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아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연구를 통해서 알아봤듯이 하나의 태스크에 10초 이상 집중하는 것은 원래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비슷한 내용이 주의력 연습이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주의력 연습에서 엄청 명상의 대가인 분이 계신데 그분도 한 번에 7초 이상은 집중하기가 어려우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집중을 길게 가져가지 못한다고 해서 뭐 자괴감을 느끼거나 뭐 무력감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고, 집중이 깨져도 다시 내가 원하는 곳에 집중을 둘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리더라도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다시 제자리로 주의를 돌려놓는 것,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잡고 훈련을 한다면 집사님의 시간을 집사님이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집사님이 주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정신적 도구가 있다는 것은 요즘처럼 산만한 세상에서 강력한 정신적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호흡 명상은 이러한 도구를 갖출 수 있는 강력한 코어 운동이고요. 아니 그럼 좋은 거 알겠는데 그럼 얼마나 오래 언제까지 해야 함? 책에서는 약 2달 정도 하루 12분씩 꾸준히 하면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워서 해도 된다고 해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이걸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아지냐면 주의력, 기억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분이라고 해요.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왜 기분이 좋아질까? 이게 자기의 주의력 그리고 자기의 집중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면 왠지 모를 나의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셔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 사실 우리는 SNS를 많이 사용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집중을 내가 원하는 곳에 두는 게 아니라 다른 플랫폼이나 어떤 콘텐츠 제공자들이 의도하는 곳에 자꾸 집중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을 추천해주니 나는 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보여주는 대로 이끌려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력감이 쌓여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주의력과 집중력을 조금씩 강화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내 머릿속에 내 정신을 내가 제대로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뭔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제부터 내가 쓰는 시간은 조금 더 내가 정말 원하는 곳에 쓸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도 6개월 전 이 지식을 습득한 후에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려고 노력하는데 주의력이 갑자기 뭐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적어도 딴 생각에 빠질 때 쉽게 알아채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제가 뭐 시험을 쳐가지고 통과해야 되고 점수를 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내가 주의력을 딴 데 뺏겼을 때 최소한 그걸 알아차리긴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엉뚱한 데다가 시간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빨리빨리 캐치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눈을 뗍니다. 원하는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진짜 제일 좋은 건 무엇보다 나도 모르게 이제 주의력을 뺏긴 다음에 뻘짓하기 전에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이 진짜 혜택인 것 같았어요. 이런 식이면은 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게 차츰차츰 모이면은 인생 전체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사님들도 이런 능력을 트레이닝하셔서 자신의 주의력을 지배하고 자기의 집중력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명상 외에도 집중력과 주의력에 관한 배경 지식이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영상이 너무 산으로 갈까봐 여기서는 킵을 할게요. 그러나 주의력이나 집중력이나 우리 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도서를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구매 해석까지 보기 좀 그러신 분들은 도서관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거길 통해서라도 한 번쯤은 독서를 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일 하나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고 자꾸 주의를 딴 데 뺏겨서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집사님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쏟아지는 세상에서는 정신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능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과 정신, 시간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낭비하기가 쉽다는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절대 아니니까 저는 집사님이 주의력만 잘 다뤄도 이 삶의 방향을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또 응원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지만 저희는 영상을 만드는데 최소 200시간 이상을 사용합니다. 집사님들께 의미 있는 지식, 삶에 도움이 되는 스토리를 발굴하고 개발해서 콘텐츠로 만드는 것은 정말 보람차고 재미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높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음에도 계속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지금 영상을 봐주시고 계신 집사님 당신 덕분입니다. 집사님께서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덕분에 더 힘을 내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뿅!